일본 도레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봅니다. 일본 도레이는 인도에서 왔다는 설이 정설처럼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을 거쳐 한국을 통해 일본으로 갔답니다. 우선 어느 디자인이 그런 경로를 통해 오늘날 일본의 도리를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산치 대탑 스투파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일본의 도리 토라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투파입니다. 스투파는 바루를 엎어놓은 모양이랍니다. 일본의 천황묘는 이와 똑같은 디자인 비슷한 소재로 건설되어 그 앞면에 인도의 토라나 같은 마치 산치 대탑의 구성처럼 그렇게 했어요. 일본은 사찰, 신사 아니면 천왕릉, 일반 묘지 할 거 없이 도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부분 관련 살펴보기 위해 인도의 산치 대탑 내 토라나의 구성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쯤에서 내려가서 살펴볼게요. 이렇게 두 기둥이 보입니다. 두 기둥에 부처님의 일대기, 불교의 여러 사상을 요약 집합해서 이곳에 설계에 반영시켰고, 문은 어떤 거예요? 출입하기도 하지만 나쁜 사람이, 나쁜 기운이 출입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지켜내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저 기둥 세운다고 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이라는 것은 들고 날 때 좋은 기운, 좋은 사람들만 들고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장착해야지 됩니다. 불교는 불교스러운 시스템을 장착하고 이렇게 기둥을 사사자가 동기둥, 이렇게 동기둥, 서기둥을 받치고 있어요. 이곳에는 부처님의 일대기가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저는 이곳에서 검문대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 검문대 역할을 했는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중국, 한국, 일본의 도리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사자가 보여요. 이곳은 불교스러움을 집약해내온 설정체랍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사자가 있고 보면 코브라가 있어요. 이렇게 코브라가 있어요. 또 나머지 여러 석수들이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코브라는 태국이나 인도까지를 포함해서 성역화된 동물입니다. 이런 부분을 탑재시켜 운영한 것이 아소카 왕 시절의 인도의 토라나라는 문이랍니다. 이곳에서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문을 두어 운영했답니다. 이 인도의 토라나가 중국으로 건너가 폐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색을 통해 폐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여기 폐방이 있어요. 여기 폐방은 여러 디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들이 여러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중국 가서 폐방을 보고 폐방이 독립체가 아니구나. 폐방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쌍사자가 아니면 사사자가 반드시 결합되어 역할을 하는구나를 알았어요. 폐방이 있다면 폐방의 동서 간에 쌍사자가 반드시 함께 합니다.
인도도 사자와 코브라가 함께 했었죠. 문은 지켜내야지는 그런 기능까지를 결합하여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동물을 통해 지켜낸 것이 좋으냐 라는 뜻에서 중국은 문과 함께 사자를 선택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사례를 또 살펴보기로 하자고요. 한국의 홍살문입니다. 한국의 홍살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왕릉, 왕궁, 향교 등등의 시설에 배치되죠. 그럼 이곳의 홍살문에도 검문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은 검문 기능까지 있어야지만 나쁜 기운이나 나쁜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기능을 이곳에 탑재시켰느냐. 중국이나 인도는 사자와 함께 결합하거나 코브라와 함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면, 한국은 이거예요. 금천교를 일단 홍해로 받쳐들어 지하로 이동하거나 물을 타고 이동하는 잡기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했고, 지상은 붉은 기둥으로 하여 검문하게 했고, 다만 이런 붉은 기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창을 꽂았어요. 창의 개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이 창입니다. 창으로 찔러서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잡기나 귀신들이 저 창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가졌다면 저 창 갖고 해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중에 삼지창을 배열했어요. 이 삼지창은 그냥 삼지창이 아닙니다. 하늘 문양, 우주의 기운을 담은 태극 문양이 새겨진 삼지창이라서 천지간 모든 기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통과하는 천지간 어떤 기운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홍살문은 중국의 설정이나 인도의 설정과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면 일본의 설정을 또 살펴보기로 하자고요. 이제 일본의 문입니다. 인도 토라나에서 중국 패방을 거쳐 한국의 홍살문을 통해 일본으로 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고민하겠죠. 한국을 흉내낼까? 아니면 중국과 모방할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아니지. 쪽팔리는 방법일 거야. 우리 식대로 하자 해서 디자인한 게 오늘날 일본의 도리입니다. 일본의 도리는 중국의 패방이나 한국 홍살문보다 월등 인도의 토라나에 가깝게 디자인되었어요. 제가 일본 사찰을 전부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일본 사찰 경내에 설치된 도리 중에서 마치 일본 토라나처럼 생긴 것들도 많았어요. 저도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인도는 코브라나 쌍사자 등등의 석수를 통해 지켜내는 방법을 선택해서 디자인했고, 중국의 패방은 패방과 쌍사자 또는 사사자들을 결합시켜 검문대 역할을 하는 패방문으로 설정했고, 한국은 단창이나 아니면 삼지창을 통해 잡들어오는 기운을 걸러내거나 제거하는 검문대 역할을 상징화한 홍살문을 통해 설정했어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본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 부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은 사찰이나 아니면 신도, 신궁의 사원을 가보시면 건물마다 덕지적지 새끼 꼰 것처럼 늘어뜨리고 배우리 설경을 한 부분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다 보셨을 겁니다. 이때 이 핵심 새끼 같은 것이 본래는 3위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요질 수질이 본래는 3입니다. 중국도 본래는 3이에요. 이 3을 통해 건문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3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구상에서 최고 존엄한 원단이면서 잡스러운 기운들, 해충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진 원단이거든요. 거기에 가뭉설경을 매답니다. 이렇게 가뭉설경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뭉설경을 매달지 않더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성분을 가진 잡스러운 기운까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소재인데, 여기 가물성교를 매달아서 하늘 기운까지 같이 합쳐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토록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실 때 3일 때도 있고 새끼일 때도 있어요. 집 소재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집 소재일 때는 어떻게 구성해야지 되느냐? 3을 반드시 결합시켜야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부분은 타마고시, 삐죽이 나무에 타마고시 배오리 설경을 결합시킬 때 반드시 삼실로 결합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일본이 선택한 건문대, 건문문 도리입니다. 이렇게 일본 특성, 한국 특성, 중국 특성, 인도 특성까지를 살펴보면서 일본에서의 도리를 보아야지 돼요. 그러나 일본은 도리를 사찰에도 세우고 사원에도 세우고 묘지에도 세우고 그렇게 요소요소마다 바다에도 세우고 산속에도 세우고 다 세웠어요. 왜 이렇게 도리를 사랑할까? 그래서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불교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생사의례의 모든 곳에 불교가 있고 신도가 있는 거예요. 신불가몽이 그래서 우리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요교화 풍수지리에 기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감흥하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을 알기 위해서는 도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신불이 어떻게 한솥밥을 먹었고 지금은 다른 살림으로 운영하는지, 그렇지만 신도가 불교인지 불교가 신도인지 신도가 불교인지 어떠한 조건으로 감흥하는지에 대해서 알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인도를 거쳐 일본까지의 문에 대해서, 특히 일본에서의 이름을 도리라고 했기 때문에 도리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제가 촬영해온 사진 중에 인도의 토라나와 유사한 문이 설치된 곳에서의 설정 상황을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본 모 사찰의 문입니다. 제가 갔을 때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이런 디자인이 인도의 토라나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 인도의 토라나와 일본의 도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이렇게 이번 이나리 신사를 설명드리는 가운데 일본의 가문구조 설정 관계와 관련이 있는 도리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한국을 통해 일본에 이르기까지의
건문문, 부장문, 상황의 설경관계까지를 살펴보았어요.